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정성화 연구위원입니다. 공군수사를 분석해서 지구촌 구석구석 살펴보는 글로벌 TV 영상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포특별시 강선 핵시설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하노이 미북 회담을 돌아보겠습니다. 2019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미북 정상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북핵 포기 의지의 표시로 영변 핵단지를 포함한 5대 북핵 시설 전체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허를 찔린 듯 깜짝 놀란 북한은 낡고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제어하고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내부 강경 방침에 따라 회담이 결렬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이 회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고, 외신들은 북한이 미국의 정보력을 얕봤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5대 북핵 시설로는 영변, 강선, 희천, 평산, 박천 등이 거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5대 북핵 시설의 하나인 강선 핵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선 핵시설은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고창리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약 6.7헥타르 정도 됩니다. 평양과 경계에 있으며 대동강과 평양 남포 고속도로와 청년영흥도로 등 교통망과 1km 내외의 지근거리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한 편입니다. 특히 평남선 철길이 시설 바로 옆을 지납니다. 시설 특징으로는 우라늄탄 핵연료 생산 비밀기지인 우라늄 농축시설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등 도심과 가깝고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외부에 쉽게 노출되고 경비 및 방호시설이 허술해 보인다는 점 등에서 엄중 경호와 보안을 요하는 극비시설치고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포특별시 강선 핵시설 일대의 전경 모습입니다. 평양과 가깝고 평남선 철길이 바로 옆을 지나고 평양 남포 간 고속도로와 청년영흥도로 등의 진출입로를 통해서 차량 접근이 용이해 보입니다. 극비 보안시설치고는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일각에서 특히 38로스가 의문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 핵시설 확대 영상입니다. 부지 면적은 6.7헥타르 정도 되며 가운데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50바이 114m 크기의 대형 공장 건물이 있고 주변에 작업장, 행정지원 및 경비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이 있습니다. 선전 및 체제 찬양 기념비와 영상탑도 보이고 영상 좌측 도로변에는 옥수수를 널어 말리는 모습도 노란색으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강선시설의 정체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에 50바이 114m 크기의 대형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정체와 용도가 좀 불분명합니다. 평산, 박천 등 외부에서 반입해온 옐로우 캡을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로 고농축 처리를 해서 핵무기 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시설로 알려졌는데요. 38로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부적합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원심 분리기 모습입니다. 이처럼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돌면서 그 일으키는 진동을 견뎌낼 수 있도록 바닥에 견고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강선시설은 바닥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38로스가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8로스의 주장은요, 강선시설 공장 건물 기초공사할 때인 2000년대 초반 위성 사진을 보면 건물 바닥이 탄탄하지 않고 허약해 보인다는 게 첫 이유였고요. 도심에서 가깝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비 및 방호시설이 허술해 보인다는 점을 둘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통해서 외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평남선 철길이 바로 옆을 지난다는 점 등을 취약점으로 지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영변 핵단지는 구룡강을 끼고 자연스레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산맥 외딴 산간지역에 숨듯이 깊숙이 응고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 농축시설에는
통풍 및 환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영변 시설에는 공장 건물 지붕에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삼팔루스가 주장하는 거는요, 강선 시설은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기보다는 원심 분리기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장 공장 시설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 출신 김은강 NK 지식연대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강선 시설은 현지에서 311 연구소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2.2km 거리에 중앙핵과학연구중심센터 강서 분소가 생겼는데 이게 본래는 영변에 있던 건데 이곳의 분소를 새로 만든 거랍니다. 당초에 산림연구시설을 이전하고 개보수 후 핵연구센터를 설립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강선시설을 지원하는 핵 관련 중요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시설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맞을 거라는 게 김은강 TV의 의견입니다. 즉 영변 중요 핵시설은 비밀리에 여러 곳에 분산해서 옮기는 과정에 있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피하고 위장 은폐하는 연막 전술을 피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위성사진에서 보면 강선 핵시설과는 직선으로 2.2km 거리의 중앙핵과학연구중심센터 강서 분소가 청년영웅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다음에는 강선 핵시설 인근 대공방호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대공포 진지가 4군데, 산등성에 2곳, 평야지대 2곳, 고창중학교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공포 진지 2곳을 확대해 봤는데요. 산등성이와 평야지대 모두 각각 8개의 포자가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폭격에 대비해서 중요 보안시설을 엄중히 방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강선시설의 정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곳이나 되는 대공방어시설을 갖추고 엄중 방어한다는 점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5대 북핵시설 하나로 지목하고 폐기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선시설은 우라늄 농축 관련 중요 핵시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외딴 산간 깊숙이 숨듯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고속도로 면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철길이 바로 옆을 지나고 평양과 가깝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환기 및 통풍시설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하노이 회담 후일담입니다.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불쾌함과 모욕감만 잔뜩 안고 소득 없이 빈손으로 그것도 평양까지 전용 열차 타고 2박 3일간 60여 시간을 분노를 사귀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 빌려줄 테니 타고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배려와 친절도 최고 전호에게는 치욕과 모욕으로 들렸을 겁니다. 우물 안의 은둔 왕국에서 모처럼 남방 하노이로 해외 나들이 행차를 한 곳이었는데 세계의 조롱 속에서 연인에게 바람맞은 듯 쓸쓸히 먼 거리를 열차 타고 돌아가야만 했으니 그 실망감과 분노와 자괴감이 가히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득합니다. 이후 북한은 우리 문정부에 등을 돌리고 비난과 조롱을 보내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대놓고 비하하였고 심지어 평양 옥류관 냉면 주방장마저도 평양 와서 냉면 먹을 땐 요새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라며 저급한 표현을 써가면서 감히 우리 대한민국 최고 존엄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 최고 존엄이 두고두고 분이 안 풀렸던지 북한은 대남 도발과 위협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던 235억 상당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폭파하였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현대아산 30억 원가치 재산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7차 북핵시험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기록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연신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 위협이 점점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방 및 정보당국의 위기상황 대비와 대처 능력에 깊은 신뢰와 함께 또한 그 노고와 수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